안녕하세요, 여러분. 초급 사진 강좌에 돌아온 것을 환영합니다. 좋은 여행 사진은 무엇일까요? 3부입니다. 내가 찍은 사진으로 여행지의 추억을 오래 기억한다면 좋은 사진을 넘어 아름다운 사진이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 영상을 보시고 더 의미 있는 여행 사진을 찍어주세요. 이 유용한 정보가 당신의 사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좋은 여행 사진을 만들까요? 기념사진이라면 풍경과 사람이 밝고 정확해야 합니다. 사진은 배경 위치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배경이 산만할수록 사진의 주인공에게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대한 깔끔한 느낌을 주는 배경을 선택합니다. 또한 사람이 포함된 사진의 경우 따뜻한 느낌을 주기 위해 배경을 밝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좋은 여행 사진을 만들까요? 오늘의 영상 제목 1. 백라이트로 촬영 2. 음식 사진 3. 사진 찍기 전 4. 병렬 구성 5. 촬영 모드 선택 6. 노출 보상 7. 빛 사용하기 1. 백라이트로 촬영. 백라이트를 사용하여 3차원 여행 사진을 만듭니다. 피사체 뒤에 살짝 빛을 붙여 촬영한 사진은 느낌이 좋은 백라이트 사진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백라이트를 충분히 비추고 촬영할 경우 피사체가 완전히 검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여기 백라이트 사진을 찍을 때 노출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되는 5가지 쉬운 기술이 있습니다. 1. 태양이나 다른 광원을 틀에 넣지 마세요. 2. 태양을 막을 무언가를 사용하세요. 3. 좋은 각도를 찾으세요. 4. 피사체에 충분한 빛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5. 렌즈를 확인해 보세요. 음식 사진을 찍어볼까요? 음식은 또한 약한 백라이트로 촬영될 수 있습니다. 음식 피사체의 모양이 나타나도록 사진을 찍어서 식감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제 사진에서는 컵이나 꽃병에 있는 그림자의 방향을 식당 테이블에 볼 수 있습니다. 할레이션이란 물체의 표면이 강한 빛을 받아 다른 부위보다 훨씬 많이 노출돼 원래 색조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때 음식이 맛있어 보입니다. 백라이트 가장자리에 있는 피사체와 함께 촬영하기 위해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움직이면 음식에 반짝이는 빛이 비치는 순간의 사진을 찍습니다. 음료와 같은 투명한 음식은 백라이트를 가득 채우고 찍으면 훨씬 예뻐 보입니다. 사진 찍기 전에 할 일. 앞서 2부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화면 1/3분할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깔끔한 흥분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피사체를 포함시키면 산만해지기 쉽습니다. 사진을 찍기 전에 주위를 둘러보고 주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광객이 많지 않을 때 사진을 찍도록 하세요.
또한 전화기 폰이나 카메라의 설정에서 그리드선이나 가이드라인을 표시하도록 지정하면 수평 및 평행도를 정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진작가는 사진의 적절한 구성은 불필요한 주제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화면에 많은 정보를 담기보다는 잘 표현된 메인 테마를 찾아봐야 합니다. 수평으로 사진 찍기. 피사체의 평면과 내 렌즈가 병행하도록 주의해서 촬영하세요. 여행지에서 사진을 너무 빨리 찍으면 결과가 좋지 않아 비스듬히 찍을 수 있다. 사실 가장 좋은 여행 사진은 비싸고 질 좋은 카메라가 아닌 휴대폰으로 찍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을 때는 전화기를 가로로 들고 양손으로 내 몸과 동시에 찍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이 가장 현실적인 구도를 만드는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표준 초점 길이가 50mm 안팎인 T자 합성으로 불리는 이 병렬 구성은 사진을 찍으면 물체가 왜곡되지 않고 원치 않는 디포커싱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입니다. 1. 광각 렌즈로 촬영할 경우 주변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2. 시야각이 좁은 망원 렌즈로 물체를 촬영하면 먼 배경이 압축되어 물체가 앞뒤로 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찍어야 할 사진들도 있지만 가장 좋은 사진은 우리의 눈이 본 것과 같은 구도감을 가진 사진들입니다. 카메라 촬영 모드 선택. 조리개 우선 모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전문 사진작가가 사용하는 모드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여러분이 편안한 촬영 모드를 선택하지만 더 많은 이점을 얻기 위해 조리개 우선 모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자신의 노출을 조절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사격 모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노출 3총사라 할 수 있는 ISO, 조리개, 셔터 속도 등을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다면 수동 모드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개구부 우선 모드 A 모드 또는 AV 모드를 사용해보세요. 조리개 우선 모드에서는 카메라가 셔터 속도만 적절한 노출 표준으로 자동 설정하며 ISO와 조리개만 조정하면 아웃포커싱 등 필드 깊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셔터 속도 모드 S 모드 또는 TV 모드로 사진을 촬영하면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움직이는 피사체를 자주 촬영하는 여행에서도 유리할 수 있다. 노출 보정 버튼. 노출을 보정하고 역광 촬영을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진가가 태양을 향하고 사진을 찍는 역광 조건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눈부시고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양이 등을 향한 직사광선에서 사진을 자주 찍지만 역광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진을 찍습니다. 피사체가 빛을 받는 직사광선은 초점이 잘 맞고 자연스러운 색상이 잘 나오고 노출 조절이 쉽습니다. 반역 광사진을 찍는 것이 좋으며 사진은 카메라에 적절한 노출이 표시되는 것보다 어두운 실루엣을 강조하면서 약간 밝게 느껴집니다. 특히 역광으로 강렬한 여행 사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노출보다 약간 더 밝은 출혈 또는 선명도,
조리개 우선 모드로 촬영할 때 카메라의 노출 보정 버튼을 사용하여 노출을 쉽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역광 촬영은 어렵지만 보다 인상적이고 감성적인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7. 마지막으로 밝은 환경에서 촬영합시다. 잎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나 주변을 비추는 빛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특히 해가지기 1시간 전에 매지가와에는 햇빛이 비스듬히 내리고 실루엣과 빛의 느낌을 강조한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쉽습니다. 사진 끝 부분에서 약간 빛이 나오도록 사진을 찍으면 신비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 한번 시도해보세요. 여기서 꿀팁 하나, 여행지에서 휴대전화기로 여행사진만 찍는다면 저녁 시간보다 낮 시간에 더 많은 사진을 찍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품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방법 하나일 수 있습니다. DSLR과 콤팩트 카메라, 밝은 곳의 스마트폰 카메라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지만 어두운 환경에서는 필연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진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은 정확하고 정직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사진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사진 기술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싶다면 커뮤니티, 칼리지 사진 그룹 수업이나 대학 수업에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과 카메라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심하고 안전하며 이 모든 팁들을 활용해 보십시오. 오늘은 초보 사진가를 위한 여행 사진 촬영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능한 한 쉽게 연습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한다면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는 사진의 좀 더 유익한 측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